낡은 카세트에서 들려온 첫 목소리. 여보, 이걸 듣고 있다면. 순간 이성구의 손이 떨린다. 죽은 아내의 목소리였다. 정순아, 내가 왜 그런 말을. 그의 눈이 흔들린다. 유나는 숨죽인 채 멈춘 테이프를 다시 재생한다. 그 일 결국 숨기게 됐네요. 한 문장이 모든 걸 무너뜨린다. 진수가 이걸 듣는다면 도윤이에게 진실을 말해줘요. 유나는 숨을 멈춘다. 옆집 청년의 이름이었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경상북도 구미 외곽에 자리한 작은 단층 집은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 아래 오래된 벽돌이 햇빛에 발해 있었고, 마당 한편엔 누군가 심었을 장미나무가 가시만 남긴 채 말라가고 있었죠. 담장 너머로는 논밭이 펼쳐져 있었지만 이젠 그마저도 주인을 잃어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그 집에서 이성구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라디오를 켭니다. 채널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오전 9시 트로트 음악 방송. 사연을 읽어주는 DJ의 목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우면 성구는 그제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76인 성구의 하루는 단조로웠어요. 아침밥은 언제나 된장국과 김치뿐이었고 점심은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녁엔 라면 한 봉지를 끓여 먹거나 가끔 동네 슈퍼에서 사온 김밥으로 때우곤 했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다시 라디오를 켜고 또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같은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가끔 성구의 안부를 물었지만 성구는 언제나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네. 잘 지내고 있어.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더 편했으니까요. 성구에게 가족이라곤 없었습니다. 아내 한정수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이진수는 서울로 떠난 뒤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어요. 처음엔 명절 때마다 전화가 왔었죠. 아버지, 올해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바빠서요. 그러다 1년에 한 번, 그러다 2해에 한 번, 그리고 이젠 아예 소식이 없었습니다. 성구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가끔, 아주 가끔 밤에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그래도 살아는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성구의 방 한쪽 책상 위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놓여 있었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플라스틱 케이스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그 플레이어 앞면엔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1987년 여름, 정순의 노래. 성구는 가끔 그 앞에 앉아 플레이어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재생 버튼을 누르곤 했지만 언제나 결과는 똑같았어요. 지직거리는 잡음만 흘러나올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성구는 그럴 때마다 플레이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만 내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 정순아. 그러나 그뿐이었어요. 고칠 생각도 버릴 생각도 없었죠. 그저 그 자리에 두고 가끔 손으로 먼지를 닦아내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성구에겐 정순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플레이어를 보고 있으면 정순이 노래 부르던 그 여름날이 떠올랐습니다. 논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정순이 마루에 앉아 카세트를 녹음하던 모습, 수줍게 웃으며 여보, 이거 들으면 웃지 마요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마을 이장이 성구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구 형님 계세요? 성구는 라디오 볼륨을 낮추고 문을 열었어요. 이장은 밝은 표정으로 말했죠.
오늘 청소년 봉사단이 마을에 온대요. 집 청소도 해주고 고장난 물건도 고쳐준다니까 한번 맡겨보시지 그래요? 성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네. 나 혼자 사는데 뭐 그리 도움 받을 게 있나? 그러나 이장은 고집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한번 들러보라고 할게요. 젊은 친구들이 착하니까 말동무라도 되실 거예요. 그날 오후 대여섯 명의 고등학생들이 성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성구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은 마당을 쓸고 창문을 닫고 부엌 선반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집안의 젊은 기운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구석구석을 채우고 성구는 문턱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문득 이진수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마당에서 뛰어놀던 아들의 모습이요. 그중 한 소녀가 성구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키가 작고 단발머리를 한 소녀, 유나였습니다. 17살 고등학교 전작과에 다니는 학생이었죠. 유나는 책상 위에 카세트 플레이어를 발견하곤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아직 쓰세요? 유나는 플레이어를 조심스럽게 들어 살펴보며 말했어요. 와, 이거 진짜 오래된 모델이네요. 요즘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쓰시던 거랑 똑같아요. 성구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장났어. 오래됐으니까. 유나는 플레이어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말했죠.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성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놔둬. 그건 내 아내의 목소리가 담긴 거야. 아무나 만질 물건이 아니야. 유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더 고쳐드려야죠. 할아버지, 그냥 두면 테이프 다 상할 거예요. 습기 차면 자기 테이프가 들러붙어서 아예 못 쓰게 돼요. 저 전자가 다니거든요. 이런 거 고치는 게 제 특기예요. 작년엔 지역 경진대회에서 상도 받았어요. 성구는 유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마치 정순이 젊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요. 성구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칠 수 있겠나?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최선을 다해볼게요. 할머니 목소리 꼭 들려드릴게요. 약속드려요. 성구는 떨리는 손으로 플레이어를 유나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성구의 가슴속엔 오랜만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혹시, 정말 혹시 다시 정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 목소리를 듣는다면 이 멈춰버린 시간이 다시 흐를 수 있을까? 성구는 조용히 기도하듯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순아, 내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해다오. 유나가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져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구는 그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봤죠. 혹시 테이프가 완전히 망가지는 건 아닐까? 혹시 정순의 목소리가 영영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켜도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죠. 그저 플레이어가 돌아오길, 정순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길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마당 너머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성구는 황급히 문을 열었어요. 유나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플레이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플레이어는 깨끗이 닦여 있었고 케이스의 먼지도 모두 제거되어 있었어요.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고쳤어요. 모터도 새로 손봤고 헤드도 청소했어요. 테이프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달았고요.
성구는 떨리는 손으로 플레이어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고쳐진 거냐?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할아버지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테이프 안에 노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녹음하신 것 같은데 뭔가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다 듣진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들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성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노래가 아니라 목소리라니. 정순이 무슨 말을 남겼을까? 성구는 유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고맙다, 유나야. 정말 고맙구나. 유나는 방긋 웃으며 대답했죠. 천만에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할아버지, 천천히 들으세요. 유나가 돌아간 뒤 성구는 방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플레이어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저 바라만 봤어요.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두려웠어요. 정순의 목소리를 듣는 게 기쁜 일일 텐데 왜인지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마치 열어서는 안 될 상자를 여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성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지직거리는 소음이 흘러나오더니 이내 잔잔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이걸 듣고 있다면 아마 내가 없을 때겠죠. 성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마치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생생했죠. 성구는 플레이어에 손을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순아.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에게 평생 숨긴 게 있어요. 사실 말하려고 했는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녹음으로 남기게 됐네요. 성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긴 것이라니 대체 무슨 말일까? 성구는 플레이어 앞으로 몸을 더 기울였어요. 진수가 이걸 듣는 날엔 도윤이에게 진실을 말해줘요. 그 아이 우리의 피예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생긴 아이예요. 성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윤이라니. 옆집에 사는 그 청년 도윤을 말하는 건가? 그런데 우리의 피라니 대체 무슨 뜻일까? 성구는 멈춰버린 머리로 테이프를 다시 들었습니다. 도윤이는 당신 친구 김태호의 아들이에요. 태호 씨 부인이 일찍 돌아가셨을 때 그 아이가 너무 어렸잖아요. 태호 씨는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시설에 보내려 했어요. 그때 내가 그 아이를 우리가 키우자고 했어요. 성구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김태호. 오래된 친구였죠.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고 힘들어하던 친구. 그런데 태호는 몇 년 뒤 재혼을 하며 부산으로 떠났고 그 이후론 연락이 끊겼어요. 그때 도윤이는 이미 성구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죠. 성구는 당연히 친척 아이를 맡아 키우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몰래 결정한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를 버릴 순 없었어요. 태호 씨는 우리에게 고맙다며 떠났고 도윤이는 우리 아들처럼 자랐죠. 당신도 그 아이를 예뻐해줬잖아요. 진수보다 더 살갑게요. 성구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맞아요. 도윤이는 어릴 적부터 성구를 잘 따랐어요. 진수는 공부에만 매달려 집을 떠나고 싶어 했지만 도윤이는 성구 곁을 떠나지 않았죠. 농사일을 도와주고 함께 라디오를 듣고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여보, 도윤이한테 진실을 말해줘요. 그 아이가 우리 혈육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라고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해줘요. 내가 끝까지 비겁하게 숨겼다고요. 테이프가 멈췄습니다.
성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윤이가 친구의 아들이었다니. 그런데 왜 정수는 이걸 숨겼을까? 왜 성구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성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도윤이의 집이 보였어요. 지금쯤 도윤이는 뭘 하고 있을까? 밭일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집에서 쉬고 있을까? 성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성구는 중얼거렸죠. 정순아, 넌 왜 이걸 혼자 짊어지고 간 거냐?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냐? 그때 멀리서 도윤이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이는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성구는 도윤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진실을 알려줘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성구는 며칠 동안 도윤이를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도윤이가 찾아올 때마다 핑계를 대며 문전박대를 했어요.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 다음에 오너라.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다. 도윤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실래요? 하지만 성구는 고개를 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을 보면 자꾸 정순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도윤이에게 진실을 말해줘요. 하지만 성구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유나가 다시 성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공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테이프 잘 들으셨어요? 성구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성구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성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다. 그냥 요새 잠을 못 자서 그래. 유나는 방 안으로 들어와 책상 위의 플레이어를 살펴봤습니다. 할아버지, 테이프가 아직 더 남아 있어요. 뒷부분은 들어보셨어요? 성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앞부분만 들었어. 사실 성구는 테이프를 더 들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정순이 또 무슨 말을 남겼을지 두려웠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제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혹시 테이프가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성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들어봐라. 유나는 플레이어를 켜고 테이프를 빨리 감기로 넘겼어요. 지직거리는 소음이 지나가고 다시 정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나는 귀를 기울이며 들었고 성구도 옆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여보, 도윤이 이야기를 더 해야겠어요. 사실 도윤이 어머니는 제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죠. 이름은 서미란이었어요. 미란이는 태호 씨와 결혼했지만 도윤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미란이가 죽기 전에 제 손을 꼭 잡고 그랬어요. 정순아, 도윤이 부탁해. 제발 이 아이만은 지켜줘.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도윤이를 지키겠다고요. 유나는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성구는 눈을 감고 정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여보, 태호 씨는 도윤이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며 시설에 보내려 했죠. 저는 그걸 볼 수 없었어요. 미란이와의 약속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 아이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당신 몰래 태호 씨를 설득했어요. 우리가 키우겠다고요. 태호 씨는 한참을 울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순 씨, 고맙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아이한테 미안하네요. 그렇게 도윤이는 우리 아들이 됐어요. 유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성구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당신이 화낼까봐, 거절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당신은 도윤이를 진수보다 더 예뻐해줬죠. 반일 가르쳐주고 자전거 타는 법도 알려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역시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고요. 제가 당신을 선택한 게 옳았다고요. 테이프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여보, 도윤이는 지금 28이에요. 착한 아이죠. 당신을 할아버지라 부르며 잘 따르잖아요. 그 아이한테 진실을 말해줘요. 하지만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이라는 건 변함없다고,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라고 꼭 전해줘요. 제발이요. 유나는 테이프를 멈추고 성구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구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도윤이는 내 친구 아들이야. 정순이가 몰래 데려와서 키운 거지. 나는 그저 친척 아이인 줄로만 알았어. 유나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도윤 씨는 이 사실을 모르시는 거예요? 성구는 고개를 끄덕였죠. 모르지. 자기가 우리 진짜 손자인 줄 알고 있어.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도윤 씨한테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그렇게 부탁하셨잖아요. 성구는 손을 내저었어요. 어떻게 말하냐? 사실 넌 우리 손자가 아니야라고 말하란 말이냐? 그럼 그 아이는 얼마나 충격받겠냐? 유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성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도윤이가 밭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도윤이의 뒷모습은 성구에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죠. 성구는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겁쟁이라서. 그때 유나가 다시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할아버지, 테이프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지직거리는 소음 뒤로 정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여보, 한 가지 더 있어요. 도윤이 집 마루 밑에 편지 한 통을 숨겨뒀어요. 미란이가 도윤이한테 남긴 편지예요. 미란이가 죽기 전에 제게 맡겼죠. 도윤이가 20살 되면 이 편지를 줘라고요. 하지만 저는 참아줄 수 없었어요. 편지를 읽으면 도윤이가 진실을 알게 될까 봐요. 여보, 당신이 그 편지를 찾아서 도윤이한테 줘요. 그 아이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들을 권리가 있어요. 테이프가 멈췄습니다. 유나와 성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편지를 찾아야 해요. 도윤 씨 집 마루 밑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성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 집은 바로 옆집이야. 어릴 적부터 우리 집처럼 드나들던 곳이지. 마루 밑이라면 아마 툇마루 아래쪽일 거야. 유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가요. 편지를 찾아서 도윤 씨한테 드려야 해요.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잖아요. 성구는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정순이의 부탁을 더 이상 외면할 순 없어. 성구와 유나는 조심스럽게 도윤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도윤이는 아직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뜨거웠지만 도윤이는 묵묵히 삽질을 하고 있었죠. 성구는 도윤이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모든 진실을 말이죠. 도윤이의 집은 성구의 집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작은 단층 집으로 도윤이는 몇 년 전부터 혼자 살고 있었어요. 성구와 유나는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시골 마을이라 대부분 집들이 그랬죠. 유나는 성구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툇마루가 어디예요? 성구는 집 앞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저 나무 툇마루 밑일 거야. 두 사람은 툇마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툇마루 아래쪽은 시멘트 블록으로 막혀 있었는데 한쪽 블록이 살짝 느슨해 보였어요. 유나는 조심스럽게 블록을 밀어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뭔가 있어요. 어두운 공간 속에서 낡은 천보자기가 보였어요. 유나는 손을 뻗어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고 두 사람은 기침을 했죠. 성구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보자기를 풀자 안에서 노란색으로 변색된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도윤이에게. 성구는 봉투를 가슴에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미란아, 이게 내가 남긴 편지구나. 유나는 조용히 성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 거기서 뭐 하세요?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죠. 얼굴에는 땀이 가득했고 손에는 호미를 들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성구와 유나가 자기 집 툇마루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왜 여기 계세요? 성구는 당황하며 봉투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 아니다. 그냥 내 집 툇마루가 좀 낡아 보여서 확인하러 왔어. 도윤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가왔어요. 툇마루요? 멀쩡한데요. 할아버지, 요새 왜 이러세요? 며칠 동안 얼굴도 안 보이시더니 갑자기 남의 집 툇마루를 뜯고 계시고요. 도윤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나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도윤 씨. 사실은요 하지만 성구가 유나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아니야, 유나야. 내가 할게. 성구는 천천히 일어나 도윤이를 마주봤습니다. 도윤이는 호미를 내려놓으며 물었죠.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말씀해 주세요. 성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줄 게 있다. 성구는 등 뒤에 숨긴 봉투를 꺼내 도윤이에게 내밀었어요. 도윤이는 봉투를 받아들며 겉면의 글씨를 읽었습니다. 우리 도윤이에게. 도윤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누가 쓴 거예요? 성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 어머니가 쓴 거야. 도윤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요? 할머니 말씀이세요? 성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진짜 어머니. 서미란이라는 분이야. 도윤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 어머니는 할머니잖아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성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평생 너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너는 우리 친손자가 아니야. 할아버지 친구 김태호의 아들이야. 내 어머니 섬이라는 할머니의 친구였고 너를 낳고 세상을 떠나셨어. 그때 내가 너무 어렸고 내 아버지 태호는 너를 감당할 수 없었어. 그래서 할머니가 너를 데려와서 우리 손자로 키운 거야. 도윤이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거짓말이죠? 할아버지, 농담하시는 거죠? 성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진짜야. 할머니가 카세트 테이프에 모든 걸 녹음해 놓으셨어.
그리고 내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툇마루 밑에 숨겨뒀다고 하셨지. 우리가 그걸 찾으러 온 거야. 도윤이는 봉투를 움켜쥐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제 정체가 뭐예요? 저는 지금까지 할아버지 손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친구 아들이라고요? 도윤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 혼란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성구는 다가가려 했지만 도윤이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지금 제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생각 좀 할 시간을 주세요. 도윤이는 봉투를 꼭 쥔 채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쾅 하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유나는 성구의 곁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도윤 씨도 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성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 아이한테 너무 큰 충격을 준 거야. 내가 너무 잔인했어.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아마 편지를 읽고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을 읽으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성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순아, 내가 잘한 거 맞지? 진실을 말한 게 맞는 거지? 하지만 하늘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름만이 천천히 흘러갈 뿐이었죠. 유나는 성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일단 돌아가요. 도윤 씨한테 시간을 드려야 해요. 성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도윤이의 집 창문엔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성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윤이의 집이 보였는데 창문 불빛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어요. 도윤이도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성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이의 충격받은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 표정 속엔 배신감과 혼란이 가득했죠. 성구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차라리 평생 숨기는 게 나았을까? 다음 날 아침 성구는 일찍 일어나 도윤이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도윤아, 나다. 할아버지야. 문 좀 열어다오. 하지만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성구는 몇 번이고 문을 두드렸지만 도윤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성구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반일도 나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도윤이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성구는 걱정이 되어 다시 도윤이의 집으로 갔어요. 이번엔 유나도 함께였습니다. 도윤 씨, 저예요. 유나예요. 괜찮으세요? 유나가 문을 두드렸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지나가다 두 사람을 봤어요. 성구 형님, 무슨 일이세요? 성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며칠째 문을 안 열어줘서요. 혹시 밥은 먹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럼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도윤이는 저한테는 문 열어줄 거예요. 이장이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도윤아, 나다. 이장이야. 문 좀 열어봐라. 잠시 후 문이 삐걱 열렸어요. 도윤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엔 수염이 자라 있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옷은 며칠 동안 갈아입지 않은 듯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장은 놀라며 물었죠. 도윤아, 무슨 일 있냐? 왜 이 모양이냐? 도윤이는 성구를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이장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밥은 먹고 있냐? 밖에 좀 나와서 바람 쐬어라. 집에만 있으면 병난다. 도윤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는 다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장은 성구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형님, 도윤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거예요? 평소 같지 않은데요. 성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윤이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뒤로 저렇게 됐네요. 이장은 더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약이겠죠. 형님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유나는 성구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윤 씨가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지금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성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유나야. 저 아이는 평생 자기가 우리 손자인 줄 알고 살았어. 그런데 갑자기 아니라고 하니 얼마나 충격이겠냐.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야. 그날 밤 성구는 다시 카세트 플레이어 앞에 앉았습니다. 테이프를 재생하며 정순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여보, 도윤이한테 꼭 말해줘요. 그 아이가 비록 우리 친손자는 아니지만 사랑으로 키운 우리 아들이라고요. 혈육보다 진한 게 사랑이라고요. 성구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순아, 내가 그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같아. 나는 그저 진실만 말하고 정작 중요한 건 말하지 못했어. 나흘째 되는 밤 성구는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도윤이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달빛 아래서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있었습니다. 성구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어요. 도윤아. 도윤이는 성구를 돌아봤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도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어머니가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도윤아, 엄마가 곁에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정순 이모가 너를 잘 키워줄 거야. 이모는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야. 너를 사랑으로 키워줄 거야. 엄마 대신 이모를 엄마라 생각하고 살아. 그리고 성구 아저씨를 아버지라 생각하고 살아. 그분들은 너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 주실 거야. 도윤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진짜 어머니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믿었어요. 저를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할아버지한테 화를 냈어요. 며칠 동안 문도 안 열어드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성구는 도윤이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도윤아. 내가 화낼 만했어.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 도윤이는 성구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누구예요? 저는 누구 아들이에요? 성구는 도윤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너는 우리 아들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사랑으로 키운 우리 아들이야. 그게 진짜 가족이야. 도윤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구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유나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유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는 성구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제가 끓였어요. 성구는 문을 열고 도윤이를 맞이했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밝았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함께 죽을 먹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젯밤에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제 어머니 서미란이라는 분이 쓴 편지요. 성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도윤이를 바라봤어요. 도윤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편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도윤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자라길 바란다. 누가 너를 낳았는지보다 누가 너를 사랑으로 키웠는지가 더 중요하단다. 그 말을 읽고 깨달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저를 진짜 사랑으로 키워주셨다는 걸요. 성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널 얼마나 아꼈는지 아니? 내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하시고 내가 학교 갈 때마다 도시락을 싸주시고 할머니는 널 진수보다 더 애지중지하셨어.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할아버지. 그래서 더 죄송해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했어요. 군대에 있어서요. 장례식에도 못 갔잖아요. 성구는 도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다 이해하셨을 거야. 내가 나라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어. 도윤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제가 할머니의 테이프를 들어도 될까요? 할머니가 저에 대해 뭐라고 하셨는지 듣고 싶어요. 성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듣거라. 할머니의 마음을 꼭 들어야 해. 성구는 방으로 가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져왔어요. 테이프를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이 지나가고 정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도윤이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그 아이는 정말 착해요. 진수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따르죠. 진수는 늘 서울로 가고 싶어 했지만 도윤이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밭일도 도와주고 제가 아플 때마다 간호해주고요. 그 아이는 진짜 우리 아들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요. 도윤이는 눈물을 흘리며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여보, 도윤이한테 꼭 말해줘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진짜 행복했다고요. 미란이의 부탁을 지킨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도윤이가 우리에게 기쁨을 줬어요. 그 아이 덕분에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꼭 전해줘요. 도윤이는 테이프를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성구는 도윤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의 마음 들었지? 우리는 널 짐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 선물로 생각했어.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야. 한참 뒤 도윤이는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아버지 김태호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구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억을 떠올렸어요. 태호는 좋은 친구였어. 성실하고 착했지. 하지만 아내를 잃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버거웠던 거야. 그래서 결국 널 우리한테 맡기고 부산으로 떠났지. 도윤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성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잘 모르겠다. 부산으로 간 뒤로 연락이 끊겼어. 재혼했다는 소식만 들었지. 아마 새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야.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그분을 찾아가지 않을래요. 제 아버지는 할아버지니까요. 성구는 도윤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멀리서 유나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다가와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도윤 씨, 제가 테이프 끝부분을 복원했는데 아직 안 들으신 부분이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성구와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테이프를 빨리 감기로 넘겨 마지막 부분을 재생했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그리고 도윤아.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면 내가 떠난 뒤겠지. 미안해요. 용기 없는 엄마라서 직접 말하지 못했네요. 도윤아, 너는 우리 집에 온 날부터 빛이었어. 내 웃음소리가 이 집을 환하게 만들었어. 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나는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았어. 고마워, 도윤아. 내가 우리 아들이 돼줘서. 테이프가 멈췄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성구는 도윤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도윤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으로를 생각하자.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성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 형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성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진수도 몰라. 진수도 널 진짜 조카로 알고 있어. 도윤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형한테는 말하지 말아요. 형은 서울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성구는 도윤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하자.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도윤 씨,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이요. 일주일 후 마을 회관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봄맞이 행사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어요. 어르신들은 옛날 노래를 부르고 젊은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구는 처음엔 가지 않으려 했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가서 뭐 하겠냐? 하지만 도윤이가 손을 잡아 끌며 말했죠. 할아버지, 같이 가요. 할머니도 음악 좋아하셨잖아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가요. 회관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마을 아주머니들이 장구를 치며 민요를 부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죠. 성구와 도윤이는 뒤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유나도 봉사단 친구들과 함께 와 있었어요. 유나는 성구를 보자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유나는 가방에서 작은 스피커를 꺼냈어요. 할머니 목소리를 여기에 담아왔어요. 테이프에서 음원을 추출했거든요. 오늘 사람들 앞에서 들려드려도 될까요? 성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순이 목소리를? 노래 말이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테이프 끝부분에 할머니께서 부르신 노래가 있었어요. 사랑의 미로라는 노래요. 도윤이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셨어요? 성구는 눈을 감으며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래, 정순이는 노래를 좋아했어. 젊었을 때 자주 불렀지. 특히 사랑의 미로를 좋아했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부르던 노래야.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무대에서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를 기억하는 시간으로요. 음악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은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고 한정순 할머니를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유나가 무대 위로 올라가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유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봉사단 유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고 한정순 할머니께서 남기신 목소리입니다. 유나가 스피커를 켜자 처음엔 지직거리는 소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다 이내 잔잔한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정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대 기억 속에 내가 있나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정순의 노랫소리는 맑고 따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목소리였어요. 성구는 눈을 감고 노래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옆에 앉은 도윤이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회가 난 사람들도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노래를 들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노래가 끝나자 회관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성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죠. 성구는 무대 위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 정순이의 목소리를 들려줘서 고맙습니다. 성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순이는 평생 가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사랑했고, 아들 진수를 사랑했고, 손자 도윤이를 사랑했어요. 정순이는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게 사랑이라는 걸 알았죠. 성구는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구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도윤이는 제 친손자가 아닙니다. 회관안이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성구를 바라봤습니다. 성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도윤이는 제 친구의 아들입니다. 정순이가 친구의 부탁으로 데려와 키운 아이예요. 하지만 도윤이는 우리에게 진짜 손자였습니다. 아니, 진짜 아들이었어요. 도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로 걸어갔습니다. 성구의 옆에 섰죠. 성구는 도윤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정순이는 평생 이 비밀을 숨기고 살았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테이프에 남겼죠. 하지만 저는 정순이한테 고맙습니다. 도윤이를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줘서요. 도윤이 덕분에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도윤이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손자였어요. 앞으로도 평생 할아버지의 손자로 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박수를 쳤어요. 이번엔 더 크고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유나는 무대 아래에서 눈물을 닦으며 웃고 있었어요. 성구와 도윤이는 무대 위에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회관안은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 찼어요. 스피커에서는 다시 정순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의 미로. 그 노래는 마치 정순이 하늘에서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음악회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이 성구와 도윤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성구 형님, 큰 결심하셨네요. 정말 멋진 가족이에요. 도윤이, 넌 복받은 아이야.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서 말이야. 도윤이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운이 좋았어요. 저녁 무렵 성구와 도윤이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성구는 도윤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도윤아, 오늘 정말 고마웠다. 내가 용기를 내줘서. 도윤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야말로 고마워요. 진실을 말해주셔서요. 두 사람은 집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어요.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성구는 중얼거렸습니다. 정순아, 우리 잘했지? 내 뜻대로 했어.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정순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유나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공가대학에 합격한 것이죠. 떠나기 전날 유나는 성구와 도윤이를 찾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윤 씨, 이거 드릴게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새 카세트 플레이어가 들어 있었어요. 작고 깔끔한 디자인의 최신형 제품이었습니다. 유나야, 이게 뭐냐? 성구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제 새로운 기억을 만드세요. 할머니 목소리도 좋지만 할아버지와 도윤 씨의 목소리도 담아보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녹음하면서요. 도윤이는 플레이어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좋네요. 유나야, 고마워. 유나는 가방에서 빈 카세트 테이프 한 묶음을 꺼냈어요. 이것도 드릴게요. 앞으로 할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을 녹음하세요. 도윤 씨한테 해주고 싶은 말, 진수 형님께 하고 싶은 말, 할머니께 전하고 싶은 말 다 담아두세요. 그게 다 기억이 될 거예요. 성구는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나야, 정말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영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 거야.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한 건 기계를 고친 것 뿐이에요. 진실을 마주하신 건 할아버지와 도윤 씨예요. 그게 더 대단한 일이죠. 세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다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유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고 성구와 도윤이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유나야, 서울 가서도 건강해라. 우리 잊지 말고.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크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윤 씨, 꼭 연락할게요. 유나가 떠난 뒤 성구와 도윤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구는 새 카세트 플레이어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도윤아, 우리 정말 녹음해볼까?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좋아요, 할아버지. 뭐부터 녹음할까요? 성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부터 하자. 그동안 못 전한 말들이 많았으니까. 성구는 빈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며 녹음이 시작됐어요. 성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아, 나다. 성구야. 내가 떠난 지 벌써 몇 해가 흘렀네.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부엌에서 국 끓이는 소리가 들릴 것 같고 저녁이면 내가 마루에 앉아 라디오 듣던 모습이 떠올라. 정순아, 내 테이프를 들었어. 도윤이 이야기도 다 들었어.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도윤이를 지켜줬잖아. 사랑으로 키웠잖아. 나는 그걸 몰랐어. 미안해. 성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정순아, 고마워. 도윤이를 우리 아들로 만들어줘서 내 덕분에 우리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어. 도윤이는 진수보다 더 우리를 잘 챙겨줘. 밭일도 도와주고 아플 때마다 간호해주고 내가 잘 키운 거야. 정말 잘 키웠어. 자랑스러워, 정순아. 그리고 사랑해.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 성구는 녹음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아버지, 이제 제 차례예요. 도윤이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도윤이에요. 할머니 목소리 들었어요. 테이프로요. 할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았어요. 평생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됐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제 진짜 할머니예요.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할머니니까요. 할머니, 고마워요. 저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셔서요. 저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평생 사랑할 거예요. 도윤이는 녹음을 멈추고 성구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성구는 테이프를 꺼내 라벨에 글씨를 적었습니다. 2025년 봄 성구와 도윤이의 이야기.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죠. 할아버지, 다음엔 뭘 녹음할까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성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이야기를 녹음하자. 내가 자라면서 있었던 일들, 기억나는 것들 말이야. 그것도 다 소중한 기억이니까. 도윤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할아버지. 그럼 제가 5살 때 처음 자전거 탄 이야기부터 할게요. 두 사람은 새 테이프를 넣고 다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도윤이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흘러나왔어요. 저는 5살 때 할아버지한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어요. 할아버지께서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시고 제가 페달을 밟았죠. 처음엔 무서웠지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서 용기를 냈어요. 도윤아, 괜찮아. 할아버지가 잡고 있어. 그 말을 믿고 페달을 밟았더니 어느새 혼자 타고 있었어요. 성구는 미소를 지으며 들었습니다. 도윤이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학교 다니던 이야기, 친구들과 놀던 이야기, 할머니가 만들어준 도시락 이야기, 모든 이야기가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녹음을 마친 뒤 성구는 라디오를 켰어요. 사랑의 미로가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래를 들었죠. 할아버지, 앞으로 우리 자주 녹음해요. 할아버지 목소리를 많이 남기고 싶어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성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자. 기억은 지워져도 목소리는 남으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담아두자. 햇살이 마루를 비추고 카세트 플레이어의 테이프가 부드럽게 회전했습니다. 성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정순아, 우리 잘 살고 있어. 도윤이랑 나 그리고 너.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기억은 지워져도 마음은 다시 재생된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두 사람은 평화로운 오후를 함께 보냈습니다. 테이프는 천천히 돌아가며 새로운 기억을 담고 있었어요. 그렇게 성구와 도윤이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의 이야기가요.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